이번에는 아이가 둘 또는 셋이 있을 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제가 두 아이를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50 분에서 길게는 한 70 분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은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제 형수님들, 제 위에 두 명의 형님이 계시고 이제 형수님들 같은 경우도 아침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세 명입니다. 그 집 둘 다. 세 명일 때는 또 얘기가 완전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 체험하고 있고 또 간간히 눈으로 보고 있는 저로서 몇 가지 조언을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어 가능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 인스타 피드를 통해서 아침 공부하는 모습을 봐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도 아침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의 공부방에서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공부방이라 하면 책상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제가 중간에 앉거나 한 아이 옆에 앉아서 이제 아침 공부를 봐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2-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지도를 하거나 뒤에서 지도는 가능하지만 정면에서 지도가 불가능하고 한 아이를 보면 다른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옮긴 곳이 부엌의 식탁이에요. 이 넓은 공간에서 한 아이는 이쪽에, 한 아이는 요쪽에 해서 두 아이 모두 손 닿을 곳에 공부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낙서하면 연필 빼앗을 수 있고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바로 지워질 수 있고 하나 끝나면 다음 책 바로 넣어줄 수 있고 이런 환경으로 지금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통제라는 것도 바로 앞에서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옆이나 뒤보다는. 일단은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어 가능한 환경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교구를 미리 다 마련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 집 식탁에는 거대한 연필꽂이와 거기에 뭐 색연필, 마커, 연필, 지우개, 풀, 가위, 자 다 있어요. 그리고 연필깎이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상상을 해 보세요. 학원 교실이나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한 5 분만 나갔다 들어와도 사실 아이들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영유아 더욱더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그날 공부 교구들은 다 거기에다 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나는 식탁보다는 거실에 책상을 두고 하고 싶다.' 물론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 책상 좀 세팅을 바꾼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제어 가능한 손 닿을 곳에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도하시는 게 일단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운 것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어차피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가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그날그날 이렇게 시키다 보면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다 쉬운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렵지 않더라도 그냥 이유 없이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영유아 공부시키실 때는 또는 과제 시키실 때는 쉬운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아이가 징징대고 하기 싫어하면 다른 아이도 그거 따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날 해야 될 거 4가지 있으면 쉬운 것부터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싫어하는 거를 뒤에다 두세요. 그렇게 해야 결국 이거 다 못 끝내고 네 번째 거 다 못 끝냈다 하더라도 앞에 3개는 그대로 끝내는 거지요. 아침 공부 또는 엄마표 공부라는 게 사실 길어봐야 50 분, 70 분, 웬만해서는 한 30 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제일 먼저 줘서 하기 싫은 거 가지고 한 20분 정도 땡깡 부리고 나면 엄마도 아이도 다 체력 고갈되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쉬운 것부터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는 것부터 충분히 챙겨 주시고요. 또 사이사이에 아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이 돌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수용 가능한 것들은 조금씩 챙겨 주십시오. 세 번째 할 일 목록입니다.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앞에 영상에도 올려 드렸었죠.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요. 그래야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한 아이에 매여 있을 때 다른 아이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투두 리스트를 통해서 그날 할 게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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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몇 페이지, 요거는 몇 페이지, 요거는 무슨 책 이거를 짚어 주셔야 아이가
그날 공부할 때 아빠 나 다음 뭐 해야 돼? 엄마 나 이 다음에는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게 줄어듭니다. 사실 엄마가 이제 둘째 가르치려고 막 노력하는데 첫째가 또는 셋째가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야? 계속 질문하면 엄마 아빠도 짜증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적어주시고 몇 페이지 그리고 책을 펼쳐 놓으시고 해서 아이가 하면 천천히 이제 아이가 엄마 바쁘니까 엄마 나 다 했어 다음 걸로 넘어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자기가 주도하는 공부를 자기 주도 학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 워크스테이셔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거를 시작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혼자 학습 가능한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줄 것, 마련해 줄 것 됩니다. 요즘 아침 공부에서 제가 특히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은 ORT, Oxford Reading Tree인데요. 사실 Oxford Reading Tree 이외에도 좋은 교구들, 좋은 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특히 Oxford Reading Tree를 좋아하는 거는 이 옥스포드 펜 때문인데요. 옥스포드 리딩 트리와 옥스포드 펜을 사온 지 다행히 한 1-2주 만에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아이들이 혼자서 옥스포드 펜 쓰는 법을 익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공부의 한 부분이 이제 두 아이 모두 옥스포드 리딩 트리를 읽는 건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다른 한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첫째에게 집중해야 되면 둘째한테 너 이거 끝냈니? ORT 먼저 하자. 세이펜 가져와. 그러면 이제 그 옥스포드 리딩 트리 책이랑 옥스포드 펜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두 권을 두 번씩 읽는데 한 5분에서 7-8분 걸려요. 그 사이에 저는 첫째 아이에게 집중해 줄 수 있고 반대로 둘째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면 첫째 아이가 ORT를 한다든지 또 다른 쓰기책, 따라 쓰기 책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이제 한 아이에게 집중하면 다른 아이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교육학에서 이런 거를 교수법에서 이런 걸 workstationing 그럽니다. 한 아이에게 집중할 때 다른 아이는 과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아이가 끝나면 이렇게 바꿔서 또 하는 거. 아이들 돌려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학습 가능한 부분을 꼭 마련해 주셔야 여러 아이들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는 꼭 두세 아이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침 공부 또는 엄마표 공부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요게 제가 사용하는 타이머고요. 이거는 제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제 교실에도 있고 제 방에도 있고 아침 공부하는 그 식탁에도 있고요. 초반에 아침 공부나 이런 공부를 시작하실 때 저녁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그날 공부할 양을 정해 주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20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랑. 20분으로 시작을 하고 20분으로 시작을 하고 20분이 지나면 무조건 끝을 냈어요. 다 했던 못 했던.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아이가 오늘 게을러서 징징대다가 그냥 시간 다 보냈다. 그래서 4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끝냈다. 하더라도 20분 지나면 끝내줬습니다. 이게 "야 너 이거 똑바로 해." 어릴 때부터 그럴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이 앉아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앉아 있는 것도 하나의 성취예요. 5분도 앉아 있기 힘든 아이를 20분 앉혀 놨으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 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어쩌면 부모가 아이에게 너무나도 많은 소화하기 힘들 만큼 그 과제를 많이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주고 있는 과제가 이 4살, 5살, 6살, 7살 아이에게 적정한 수준의 적정한 이 분량의 과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20분, 30분, 40분 또는 50분 이렇게 시간을 딱 만드셔서 그 안에 과연 아이가 얼마나 끝내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안에 조금 더 아이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는 과제를 좀 줄이셔서 그 안에 성취감 있게 끝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침 공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달라져야 되고 부모가 좀 전략적일 때가 있어야 하니까 다섯 번째는 아이와 부모 둘 다에게 주는 조언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채점 결과와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흔적을 꼭 남기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게 아이들끼리 비교가 아니라 아이들 모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시간임을
꼭 강조드립니다. 아침 공부 끝나고 어떠한 형태로든 칭찬 또는 작은 상 주셔야 돼요. 학원을 다닌다고 예상해 보면 그 작은 사탕 하나 주는 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초콜릿 주는 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 받고 싶어서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집에 왕꿈틀이 하나 있고 작은 초콜릿 하나 있고 그런 거 상으로 주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자 12월 1 일부터 25 일까지 25 개의 네모를 또는 25번 과제를 네가 다 체크를 하면 25일 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실 거야.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주시는 선물 위에 또 이런 것까지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 쉽게 동기부여 됩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공부했던 어떤 투두 리스트 같은 거, 그런 카드 꽂이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고 꽂아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 접어서 트리 모양으로 붙여도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공부한 거 흔적 남기고 또 칭찬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이거의 결과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의 아침 공부에서는 매일 아침 공부가 끝나면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저는 날짜와 점수를 아이에게 좀 적어 주고 있습니다. 점수도 또 결국 다 맞게 만들어져서 다 100점 받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70 점이네."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다 100점 받게 해 주고 또 그날그날 날짜를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빠, 내가 이거를 40일 걸려서 끝냈어. 70일 걸려서 끝냈어. 4주 걸려서 끝냈어." 이 무언가를 하나 끝낸다는 게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야, 이거 뭐 한 자릿수 덧셈 더해도 10 까지밖에, 10 이하의 왜 덧셈으로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거 뭐 금방 끝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암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도 그렇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은, 그런 교훈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채점 결과와 칭찬 그리고 흔적 남기기, 요 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세 아이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동시에 지도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 정리 드렸습니다.